두산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팀 컬러가 화수분 야구로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거랑은 좀 다르게 두산이 신인 농사를 잘 못 지었던 걸까? 이 점을 좀 여기서 제대로 분석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숫자 야구입니다. 신인 드래프트 분석 네 번째 시간이죠. 두산 베어스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산 베어스 하면 대부분 화수분 야구를 떠올리시죠. 근데 2009년 두산 베어스 야수진을 보면 자체 드래프트 비중이 의외로 적은 편입니다. 일단 한 명씩 보시면 김동주 선수, 고영민 선수, 김재호 선수, 그리고 정수빈 선수가 있어요. 오히려 육성 선수로 영입했던 손시현 선수나 김현수 선수가 정말 대단한 활약을 해주고 있었죠. 반면 드래프트나 FA 보상 선수 혹은 방출 선수 재영입으로 보강된 전력이 좀 눈에 띕니다. 일단 임재철 그리고 최준석은 트레이드로 영입된 선수들이었어요. 임재철 선수는 수비력에 강점이 있던 선수였죠. 그렇기 때문에 잠실구장과 좀 잘 맞았던 선수고, 최준석 선수는 롯데에서는 가능성 있는 파워포텐 유망주였다가 두산에 와서 타격에 눈을 뜨면서 이때 당시에 좋은 활약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이원석 선수, 홍성훈 선수 보상 선수로 두산으로 왔죠. 어떻게 보자면 보상 선수, 성공 신화를 쓴 선수라고 볼 수 있어요. 역대 FA 보상 선수 중에 최고의 성공 사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FA를 2번이나 신청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종욱 선수는 원래 현대 드래프트였는데 이후에 방출됐다가 두산에서 육성 선수로 영입을 했죠. 근데 이렇게 영입된 선수가 이후에 국가대표 중견수까지 거쳤으니까 정말 대박이라고 볼 수 있죠. 생각해보시면 이때 당시 타석수 기준으로 두산 주전 외야진이 김현수, 이종욱, 임재철이었는데, 김현수랑 이종욱이 육성 선수, 그리고 임재철이 트레이드로 영입된 선수니까 어떻게 보자면 두산도 정말 대단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세 선수가 WAR 10을 넘게 올려주고 있었어요. 선수들이 대단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이건 구단이 대단하다고 해야 될지 정말 모를 일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조합으로 두산은 좋은 타선을 만들어냈죠. OPS 5위, WRC 플러스 3위, WAR도 3위입니다. OPS가 5위인데 세이버 지수들은 3위잖아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잠실구장에 따른 보정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수진하고 달리 투수진은 전원 두산 정식 드래프트입니다. 일단 보시면 김선우 선수, 그리고 이재우 선수, 그리고 정재훈 선수, 그 다음에 김태형 선수, 그리고 금민철 선수, 그리고 이용찬, 임태훈 선수, 그리고 고창성, 홍상삼까지. 그래서 니코스키, 외국인 선수죠, 제외하면 모두 자체 생산 선수들이었습니다. 김선우 선수야 메이저리그에서 뛰다 왔으니까 나이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김선우 선수 제외하면 상당히 젊은 투수진이죠. 김선우 선수 같은 경우에 원래 1996년 드래프트에서 두산이 고졸 우선지명으로 뽑은 선수였어요. 그때 당시에 고졸 우선지명으로 뽑힌 선수들 중에 곧바로 입단하지 않고 대학으로 진학한다든지 아니면 해외로 진출한다든지 이런 선수들이 제법 있었는데, 김선우 선수도 두산으로 입단하지 않고 일단 고려대로 진학을 합니다. 그러다가 고대 다니는 중간에 보스턴 레드삭스랑 계약을 하면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김선우 선수가 국내로 복귀하던 2008년 당시에 김선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드래프트에 나왔던 게 아니라 원래 1996년 드래프트에서 김선우 선수를 뽑았던 두산으로 입단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두산에서 지명한 선수였고 국내로 복귀한다면 두산에서 뛰어야 하는 선수였던 거죠. 니코스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SK에서 중도 퇴출된 선수였는데 두산이 대체 선수로 영입을 했죠. 사실 성적만 보면 영입할 만한 선수는 아니었지만 결론적으로 보자면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시즌 도중에 구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치고 보시면 WAR이 1.76이잖아요.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팀 선발 WAR 5위, 구원 WAR 1위, 팀 투수 WAR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외국인 선발 투수 세데뇨가 거의 폭망 수준이고, 대체로 영입했던 니코스키가 대박까지는 아니라서 김선우 선수 제외하면 제 역할 해줄 선발진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게 문제였죠. 하지만 그때 당시 두산 팬들이랑 모두가 기억하시는 그 유명했던 킬라인, 여기 보시면 선수들 이 성을 영어 이니셜로 따서 그때 당시 킬라인이라고 불렀는데, 이 킬라인이 가동된 불펜의 힘으로 나름 버틴 시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발진이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았는데 최종 순위에서 8개 팀 중에 3위를 기록한 거면 굉장히 선방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타선이 어느 정도 공격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한 순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다음으로 2021 시즌 두산은 2009년 시즌에 약간 소폭 업그레이드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수진 같은 경우엔 자체 생산 선수들이 조금 늘어난 반면에 투수진에서 이번엔 트레이드나 육성 선수로 영입한 인원들이 좀 늘어난 점이 눈에 띄어요. 먼저 야수진부터 살펴보시면 자체 생산 선수들이 김재환 선수, 그리고 박건우, 허경민, 정수빈 선수, 그리고 김인태 선수, 그리고 조수행 선수가 자체 생산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2021년 야수 전력에서 특이점이 FA 보상 선수들 활약이었죠. 오재일 선수 보상 선수로 삼성에서 넘어왔던 박계범 선수, 그리고 SSG에서 최주환 선수 보상 선수로 넘어왔던 강승호 선수, 팀 전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재일이 빠진 자리를 메꾸려고 LG와의 트레이드에서 넘어왔던 양석환 선수가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해줬죠. 그리고 타이론 우주 이후에 어떻게 보자면 두산 최고의 외국인 타자라고 볼 수 있는 호세 미겔 페르난데스 선수가 올해도 타격에 있어서는 뭐 변치 않는 활약을 해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이 사실 많은 선수들이 계속 유출이 됐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시즌 두산은 타선에서 역시 퀄리티를 유지했습니다. 팀 OPS 5위, WRC 플러스 2위, 그다음 타격 WAR 2위. 2009년하고 마찬가지로 세이버 지표들이 좋은 건 잠실구장을 홈으로 사용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5, 6년간 김현수, 민병헌, 이원석, 최주환, 오재일, 양의지 뭐 말만 들어도 정말 엄청난 선수들이 유출이 됐고, 작년 시즌 같은 경우는 오재원 선수도 부진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적을 거둔다는 게 뭐 어떻게 보자면 정말 놀랍기까지 합니다. 투수진에서는 자체 생산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만 뭐 특이점이라면 1차 지명 선수들 활약이 눈에 띕니다. 일단 자체 생산 선수로는 김강률 선수, 최원준, 김명신 선수, 그리고 곽빈 선수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 최원준하고 곽빈이 1차 지명 선수들이죠. 제가 이전에 세 차례 영상을 통해서 서울권 팀들이 결과적으로는 1차 지명에 득을 봤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결과값으로만 본 겁니다. 두산의 경우에는 이 두 선수, 그리고 작년에 성적이 조금 안 좋았지만 그 이전에 엄청난 활약을 했었던 이영하 선수, 이 선수들이 모두 1차 지명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두 명의 1차 지명 출신 투수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두 선수 모두 수술 이슈가 있었어요. 최원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4학년 때 토미존 서저리를 받았고, 그리고 입단 이후에는 이건 뭐 부상이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갑상선 문제로 수술을 받았었죠. 그리고 곽빈 선수도 입단하자마자 토미존 받았고요. 근데 두 선수 모두 수술하고 나서 재활까지 마치고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2년에 1차 지명으로 입단한 이병헌 선수도 토미존 수술을 통해서 재활이 필요한데요. 저는 두산이 뭔가 이 투수들의 토미존 수술 이후에 재활 프로세스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이병헌 선수를 뽑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원준이나 곽빈처럼 일단 재능이 뛰어난 투수를 뽑기만 한다면 이후에 뭐 부상 극복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수술 이슈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이병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좌완 투수인데 150이 넘는 구속을 가지고 있는 투수니까 두산이 그런 점에서 선수의 능력을 보고 선수를 1차 지명으로 뽑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권희 선수는 질롱 코리아에서 뛰다가 재작년에 육성 선수로 영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뭐 많은 이닝 던지지는 않았지만 틈틈이 불펜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현승 선수는 2010년이죠. 히어로즈에서 트레이드로 넘어와서 무려 10시즌을 두산에서 뛰었어요. 두산 투수진 전체에서 이 이현승 선수가 나이가 가장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펜에서 꾸준한 활약을 해준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승진과 홍건희, 이 두 선수는 모두 재작년에 트레이드로 영입된 선수들이죠. 이승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SK 시절에도 그렇고 그때 당시엔 SK였으니까요. 두산에 처음 와서도 선발하고 불펜을 왔다 갔다 했는데 작년에는 완전히 불펜에서 자리 잡고 뭐 괜찮은 활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A급이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자기 몫은 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홍건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류지혁 선수랑 바꿨죠. 사실 내줄 때에는 두산이 손해 아니냐, 류지혁이 훨씬 나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두산에서 홍건희는 기아에서의 모습과는 좀 다른 투수가 된 느낌이에요. 특히 홍건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포심 구위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포신구위가 좋은 투수들이 두산에 와서 좋은 모습 보이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게 뭐 넓은 구장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는 건지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는 홍건희 선수는 정말 두산 불펜 핵이 됐죠. 예, 그리고 올해 두산 성적을 지탱하는데 외국인 투수 2명 역할이 결정적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최동원 선수의 한 시즌 최다 탈삼진 기록을 깨면서 작년 시즌 KBO 최고의 투수로 발돋움한 미란다 선수, 이 선수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두산은 기존 선수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선수들도 사실상 계속 유출됐다고 볼 수 있어요. 뭐 린드블럼에다가 플렉센에다가 알칸타라까지 데려온 외국인 선수들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고, 그 선수들이 메이저리그나 일본 리그로 떠나갔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데려온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런 활약을 해준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태형 감독도 한번 언론에 나와서 우리 팀의 장점이 뭐냐 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팀 외국인 스카우터들이 선수를 잘 뽑아오는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했었거든요. 저는 특히 투수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예, 그리고 로켓 선수도 시즌 중반에 좀 부진, 그리고 막판에 부상,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하죠. 그래서 로테이션을 좀 걸렀기 때문에 이닝 소화 부분에서는 아쉽지만 선발 21경기 나왔거든요. 근데 5이닝 못 채우고 내려간 경기가 2경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6이닝 이상 던진 경기가 13경기 정도라면 일단 나왔을 때 내용 자체가 나쁘다고 하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평균 자책점도 3.0이 안 된다는 건 그래도 나름 경기 내용이 괜찮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선발 WAR 4위, 구원 WPA 2위, 팀 투수 WAR 3위. 뭐 로켓이 시즌 막판에 이탈을 하고 선발 기회를 받을 때마다 뭐 이제는 은퇴했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유희관 선수가 좀 아쉽기는 하지만, 미란다, 최원준은 굉장히 강력했고 사실 곽빈 선수의 선발 가능성도 상당했기 때문에 저는 올해도 선발진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선수 새로 영입된 선수만 잘 해준다면, 스탁 선수죠. 스탁 선수만 잘 해준다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게다가 지금 이영하 선수가 다시 선발 투수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아직 확정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스탁 선수까지만 적당한 수준을 유지해주면 선발진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불펜 같은 경우에도 박치국 선수가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으면서 시즌 아웃 됐고, 함덕주 선수도 LG로 보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펜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다. 김광률, 홍건희, 김명신 이런 선수들이 계속 불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때고, 만약에 올해 박치국 선수까지 돌아오면 뭐 불펜도 여전히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으로는 2010년에서 21년까지 드래프트 결과를 좀 살펴볼게요. 두산은 2010년에서 21년 드래프트에서 총 117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 1군에 데뷔한 경험이 있는 선수, 1군에 한 타석이라도 서보고 3분의 1이닝이라도 던져본 선수가 총 64명입니다. 1군 데뷔를 하지 못한 선수가 53명이라는 이야기이고요. 예전에도 계속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 같이 이 1군 데뷔를 하지 못한 선수 53명 중에는 현재 아직 신인이기 때문에 1군에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선수들이 있어요. 이 선수들이 18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군 데뷔를 하지 못한 53명에서 지금 아직 신인이기 때문에 1군에 데뷔하지 못한 18명을 제외하면 35명이 나오죠. 2010년에서 21년까지 뽑았던 모든 드래프트 117명 중에 총 35명의 선수들은 1군에서 한 타석, 한 이닝도 제대로 던지지 못하고 결국엔 방출이나 아니면 은퇴를 해야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1군에서 데뷔한 64명의 선수 중에서 두산 소속으로만, 두산 유니폼을 입고만 뛴 선수가 총 50명입니다. 그러니까 14명의 선수들이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 이적한 선수 중에 현재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가 7명, 그리고 이미 은퇴한 선수가 7명입니다. 그리고 50명의 두산에서만 뛴 선수 중에 이미 은퇴한 선수가 15명이에요. 그래서 2010년에서 21년 드래프트 중에 1군 경험이 있는 선수 중에 현재 두산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선수가 총 35명 남아 있습니다. 현재 두산에 소속된 선수, 신인 선수나 외국인 선수 제외하면 총 84명이에요. 이 중에 육성 선수 출신 9명을 뺀 75명이 정식 드래프트를 통해서 뽑힌 선수겠죠. 이 중에서 다른 팀 드래프티 선수가 15명이고요. 두산 베어스 드래프티가 총 60명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 이전 드래프티가 7명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김재환 선수, 뭐 허경민 선수 이런 선수들이죠. 그리고 1군 데뷔 경험이 있는 앞서 현역 선수가 총 35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직 1군에 데뷔하지 못한 거의 신인급인 선수 18명, 이 선수들을 모두 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건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드래프트 결과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산 소속 선수 중에는 2022년 드래프트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 신인 드래프트로 뽑힌 신인들을 전부 다 포함하면 현재 총 98명의 두산 소속 선수들이 있거든요. 외국인 선수 제외하고요. 그 중에서 71명이 정식 두산 드래프티 출신이기 때문에, 왜 71명이냐면 지금 자체 생산 선수가 총 60명에 2022년에 뽑힌 신인 선수가 11명이니까 둘을 더하면 71명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선수 98명 중에 71명의 선수, 대략적으로 퍼센트가 한 72% 가량이 정식 두산 드래프티 출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 시간에도 대략 한 4분의 3 가까이가 기아 타이거즈 드래프티 선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나 두산이나 그렇게 큰 차이 없이 대략 한 전체 선수 인원의 한 4분의 3 정도가 자체 드래프티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부터 21년까지 모든 두산 드래프티 선수들이 두산 베어스에서만 올려준 WAR 합계치 54.13입니다. 이전 세 팀의 누적치가 롯데는 20 정도, 그리고 한화가 한 31, 기아가 32, 이 정도였잖아요. 이 세 팀이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기간 내에서 신인 농사를 좀 못 지은, 그러니까 WAR 합계치 기준으로 좀 하위권이라면 두산부터는 확실히 중위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산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팀 컬러가 화수분 야구로 유명하잖아요. 화수분 야구라는 건 결국 끊임없이 선수들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두산이 신인 농사를 굉장히 잘 지었을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좀 의외죠. 지금 우리가 살펴본 팀들 중에 롯데, 한화, 기아, 물론 이제 이 세 팀의 팬분들이 아니신 분들은 뭐 이 팀들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 세 팀 팬분들은 본인이 응원하시는 팀들이 최근에 신인 농사가 좀 좋지 않았다라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타 팀 팬들이 봤었을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두산 팬분들이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 어떻게 이 세 팀 바로 위가 두산이냐, 그 이외에 다른 팀들보다 두산이 신인농사 잘 지은 거 아니었어? 라고 되게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두산이 2010년부터 21년까지 드래프트 누적 WAR 값에서 순위가 8개 구단 중에 결국 5위인 거거든요. 밑에 세 팀이 있으니까. 이게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 누적값은 2012년부터 선수를 선발했던 NC나 2014년부터 선수를 선발했던 KT보다도 떨어지는 수치예요. 우리가 이 두 팀은 신인 선수를 뽑은 기간 자체가 나머지 8개 구단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보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그 두 팀도 누적값에서 이 두산의 54.13보다는 높아요. 그러니까 더 짧은 기간 동안 신인 선수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베어스보다 이 수치가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거랑은 좀 다르게 두산이 신인 농사를 잘 못 지었던 걸까? 이 점을 좀 여기서 제대로 분석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는 이 단순한 WAR 누적값뿐만이 아니라 이 시기 두산 드래프티들의 이적 현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15년 드래프티들의 타팀 이동 현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2010년부터 15년이라는 건 6년이잖아요. 저희가 살펴보는 기간은 2010년부터 21년까지 총 12년인데 어떻게 보자면 전반부 6년이죠. 왜 전반부 6년으로 한정을 짓느냐? 2016년부터 21년 드래프티 같은 경우에는 타 팀으로 이적한 사례가 매우 적어요. 이거는 두산뿐만이 아니고 다른 팀들도 최근 6년,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뽑혔던 신인 선수들 중에 타 팀으로 이적한 사례들이 찾아보면 거의 잘 없습니다. 많아야 한 팀에 한두 명 정도고, 제일 많은 팀이 한 3명 정도예요. 대체로 2010년부터 21년까지의 기간을 딱 12년을 한정하면 타 팀으로 이동한 선수들의 거의 대부분은 전반기 6년, 2010년부터 15년 드래프트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2010년부터 15년 드래프트 중에 타팀 이동 케이스가 가장 많았던 팀은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롯데는 2010년부터 15년 드래프트 중에 총 15명이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적이 많았던 팀이 바로 두산 베어스입니다.
두산이 14명으로 롯데 다음으로 많은 선수가 이적을 했죠. 그런데 두 팀의 이적생 숫자는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적의 양상이 전혀 달라요. 예, 보여드리는 표는 좀 텍스트가 많기는 한데 2010년부터 15년 롯데와 두산 드래프티 이적생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일일이 살펴보긴 좀 그렇고요. 어떤 점이 눈에 띄는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대충 보시면 여러분 어떤 점이 눈에 띄시나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적의 케이스 대부분이 트레이드에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다른 팀 선수랑 자기 팀 선수를 맞바꾸는 게 바로 트레이드잖아요. 전체 유출이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엔 15명이었는데 그 중에 트레이드로 나간 선수가 10명입니다. 자, 반면에 두산은 트레이드보다 2차 드래프트로 유출된 선수가 더 많아요. 무려 7명의 선수가 2차 드래프트로 팀을 떠났습니다. 2차 드래프트는 트레이드랑 다르게 팀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한 유출이에요. 그냥 선수를 뺏기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보여드리는 이 선수들이 바로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두산을 떠나서 다른 팀으로 이적한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다른 팀에서 거둔 누적 WAR 수치가 무려 21.34에 달합니다. 21.34라는 누적 WAR 수치는요,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본 롯데자이언츠의 2010년부터 21년 드래프티 선수 전체가 거둔 누적치 20.3보다 어쨌든 여러분 미세하게나마 큰 수치예요. 엄청난 겁니다. 물론 이 선수들이 두산에 남아 있었다고 해서 이 수치를 그대로 기록해 줄 거라고 가정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늘 제가 말씀드리는 바처럼 결과값을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의미 없다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표에 나온 두산의 WER 누적 합계값 54.13은 어쨌든 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이 54.13에다가 21.34를 더하면요 75.47이라는 누적값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두산은 2010년부터 드래프트를 해온 8개의 구단 중에 누적 WAR가 5위가 아니라 2위라는 순위로 점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산 입장에서 그동안 왜 그렇게 2차 드래프트에 대해서 볼멘 소리를 해왔는지 이렇게 수치로 확인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구체적으로 연도별 합계값을 보시면 2012년, 2013년, 2016년, 2017년 이 4해의 값이 높죠. 전체 값의 대부분이 4년에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각각 2012년은 윤명준 선수, 박세혁 선수 이 2명, 그리고 2013년은 지금은 LG로 떠난 함덕주 선수, 그리고 2016년은 이영하 선수, 그리고 2017년은 최원준, 박지국 선수가 선발된 해였어요. 함덕주 선수는 LG로 트레이드돼서 떠났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여전히 두산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죠. 이 언급한 6명의 선수를 기준으로 이 선수들 누적 WAR 합계값이 무려 43입니다. 이 수치는 2010년부터 21년까지 두산 드래프티 전체 WAR 누적 합계값 54.13의 대략 한 79%죠. 그러니까 12년간 117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이 6명이 전체 누적값의 대략 한 80% 정도를 책임을 져줬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 비중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5%의 선수가 80%를 책임진 셈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동일한 기준으로 같은 기간에 다른 팀들을 분석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80%라는 값이 높은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액면가만 보시면 전체 값의 80%를 6명이서 다 책임졌다. 이게 굉장히 높은 비중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동일한 기준으로 같은 기간에 다른 팀들을 분석해보면 이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10개 구단의 2010년부터 21년 드래프트 중에서 WAR 누적치 상위 6명이 전체 WAR 누적치 합계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10개 구단이 평균 87.2%고요. 뭐 어쨌든 신생 구단은 2010년부터 뽑진 않았으니까 이 신생 구단 둘을 빼도 88.3%가 나와요. 그러니까 6명이서 나머지 전체 선수의 WAR치보다 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WAR 누적치를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두산이 아까 79%였잖아요. 이 비중값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순위를 보시면 두산이 끝에서 두 번째예요. 키움이 77%로 가장 낮고 그 다음이 79%인 두산입니다. 이미 뭐 롯데 같은 경우에는 다루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언급돼서 좀 죄송하긴 한데
롯데는요, 이게 108%예요. 여러분, 이게 100%가 넘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상위 6명이 올린 누적값이 같은 기간 롯데 전체 드래프트 누적값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명이 올린 누적값을 오히려 나머지 116명, 그러니까 롯데는 드래프티로 2010년부터 21년까지 뽑았던 선수 총 합계가 122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6명이 올린 누적값을 나머지 116명이 오히려 깎아먹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두산은 앞서 언급한 6명의 선수들 이외에도 아주 소소하지만 조금이라도 팀의 보탬이 된 선수들이 잔잔하게 존재했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나머지 21%를 다른 선수들이 채워준 거니까. 하지만 롯데 같은 경우에는 상위의 선수 6명 제외하면 정말 상황이 안 좋았다라는 얘기죠. 라운드별 합계값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두산의 상위 라운드 값 자체가 아주 높은 건 아닙니다.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팀들과 비교하면 상위 라운드 값이 아주 높은 건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그냥 흐름이 굉장히 평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단 여기서도 앞서 다른 팀 분석 때랑 마찬가지로 튀는 값이 나왔죠. 바로 5라운드 누적값입니다. 이 5라운드 누적값이 전체 모든 라운드 값 중에서 가장 높잖아요. 그리고 인당 WAR 값도 두 번째로 높고요. 이 인당 WAR 값에 대해서 앞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각 라운드별로 뽑은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 인원들이 다 합쳐서 지금까지 올려준 WAR 합계치를 그 인원으로 나눈 겁니다. 인당 WAR 값을 서로 비교하다 보면 이 인당 WAR 값을 통해서 어느 라운드가 성공적이었는가를 좀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겠죠. 중위 라운드에서 튀는 값이 나오는 건 팀 입장에서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튄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냥 팀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두산 같은 경우에 보시면 3라운드 값이 좀 많이 아쉽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보자면 5라운드에서 벌충하고도 남은 셈이죠. 그러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5라운드의 적값은 두 명의 선수, 박세혁 선수 그리고 함덕주 선수가 올려준 값입니다. 두 선수 모두 5라운드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중위 라운드에서 이렇게 대단한 선수들이 나온 건지, 두산에서 잘 키운 건지, 그거를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정말 대단한 결과인 거죠. 두 선수가 합쳐서 누적 WAR 값 17.95를 만들어 줬었거든요. 제가 다시 롯데 언급해서 되게 죄송한데 롯데가 20이 조금 넘는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거의 18 정도에 가까운 수치를 올린 거니까 이 선수들이 대단하다고 볼 수도 있고, 역으로 롯데의 결과가 얼마나 안 좋았는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 계속 언급해서 죄송한데 롯데가 어쨌든 최하위이기 때문에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두산 같은 경우에 하위 라운드 값이 좋지는 않아요. 전체 값 자체를 다 더해보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물론 여러분, 하위 라운드는 진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좋은 성적을 올려온 팀들은 그래도 가끔 보면 하위 라운드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지는 않아요. 가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로또 같은 경우에 한 번씩 맞을 때도 있고요. 물론 두산이 로또를 맞았었죠, 과거에. 그러면서 어쨌든 플러스 값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심지어 앞서 살펴본 팀들 중에 한화나 기아도 하위 라운드 값이 마이너스는 아니었거든요. 이 부분은 두산이 선수층이 워낙 두텁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위 라운드 선수들이 뭔가 두각을 나타내기가 좀 어렵지 않아서였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펴보는 2010년부터 21년 드래프트 중에 10라운더로 최고의 누적 WAR을 기록한 선수가 두산 드래프트이긴 해요. 그러니까 10라운드 선수 10개 구단 전체를 다 합쳤을 때 지금까지 누적 WAR 수치가 가장 높은 선수 누구냐? 바로 양현 선수입니다. 양현 선수가 3.99라는 누적 WAR을 키움에서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는 두산에서 올린 건 아니고요. 양현 선수가 이제 키움으로 이적을 하고 키움에서만 올린 수치입니다. 사실 이전에 롯데편에서 배재성 선수 말씀드릴 때처럼 이 하위 라운드는 정말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 두산의 선수진을 생각해 보면 다른 팀하고 다르게 굳이 아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제 WAR 누적치 상위 10명, 다른 팀들 살펴볼 때랑 마찬가지로 신인 WAR 상위 10명, 요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덕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총 8시즌을 두산에서 뛰었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높은 누적 WAR가 10.18을 팀에 가져다 줬어요. 이렇게 잘 던져주고 LG로 떠나면서 심지어는 양석환 선수까지 가져다 줬으니까 두산 팬들로서는 정말
아쉬울 게 없지 않을까. 물론 뭐 함덕주 선수 팬분들, 두산 팬분들은 아쉬우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결과값만 보니까 결과값으로만 보자면 정말 고마운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최원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드래프트인데다가 제대로 던지기 시작한 게 2019년부터인데 누적치가 상당히 높죠. 작년에 WAR 4.13, 국내 투수로만 한정하면 전체 투수 중에 4위를 기록했거든요. 이게 잠실 효과다 뭐다 뭐 이런 거 따지기에 앞서서 이제는 뭐 거의 최원주는 국대급 투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좀 보시면 상위권에 투수가 많아요. 야수는 박세영 선수 한 명 정도만 주전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앞에서 본 팀들 세 팀, 그러니까 롯데, 한화, 기아 이 세 팀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신인 WAR 상위 10명에서 예를 들어서 야수진이 정말 헐겁거나 선수가 없으면 이 팀의 현재 야수진이 상당히 좀 부진하거나 혹은 부실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2009년 드래프티에서 정말 초 대박, 2009년 드래프티, 두산 드래프티는 정말 초 대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선수들이 여전히 야수진에 머무르고 있는 거, 그리고 거기다가 트레이드라든지 혹은 보상 선수로 데려온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줘가지고 최근 10년간 야수진의 자체 드래프트 성과가 사실 좋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강한 타선을 꾸릴 수 있었다라는 점, 정말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죠. 총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의 화수분은, 이 우물은 결국 마르게 될까? 앞서도 설명드린 바 같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두산 베어스 드래프트는 정말 초 대박이었거든요. 그리고 트레이드랑 보상 선수의 절묘한 퍼즐 맞추기로 지난 7년간 두산은 왕조 시대를 계속 열어왔어요. 작년도 역시나 뭐 안타깝게 한국 시리즈에서 준우승에 그쳤지만 어쨌든 현재 두산은 명백히 강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왕조 시대를 열었던 긴 7년 동안 중상위권 팀, 어떻게 보자면 그거보다 더 대단한 팀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규모의 야수진이 연속으로 유출이 됐고, 이제는 그 타격이 돌아올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사람들도 꽤 있죠. 뭐 인디언 기우즈 지내듯이 야 이젠 한계다, 이제 두산은 한계다 라고 주변에서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작년까지는 엄청난 저력을 보여줬죠. 그렇다면 두산의 화수분은 계속 될까? 아니면 이젠 바닥을 드러낼까? 박건우 선수가 NC로 이적을 했잖아요. 물론 강진성 선수가 보상 선수로 와서 외야수로 활용을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팀 내부와 외부에서 분명히 위기감은 느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재작년에 허경민 선수, 정수빈 선수 잡았고, 그리고 작년에 김재환 선수 잡아서 그래도 잡을 놈은 잡는다 뭐 이런 걸 시전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이 선수들도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비책은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산을 지금까지 지탱해온 건 저는 투수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꾸준히 좋은 외국인 선수를 뽑아왔어요. 올해도 미란다랑 재계약하면서 일단 한 축은 붙들어 놓은 상태죠. 그리고 언제나 2명 정도의 좋은 국내 선발도 꾸준히 보유해온 팀입니다. 근데 한 축은 지금 최원준 선수가 담당하고 있죠. 그럼 다른 한 축은 누구냐? 작년같이 곽빈이 맡아줄지, 아니면 이영하가 다시 선발로 복귀할지. 뭐 이영하 선수 선발로 복귀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5명의 선발 투수는 잘 갖춰지는 셈입니다. 불펜 같은 경우에 두산은 늘 돌아가면서 메꾸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선수가 부진하거나 부상이 있으면 B가 그 자리를 메꿔주고, 그 다음에 B가 또 부진하거나 부상이면 C가 그 자리를 메꾸고, 그리고 그 다음에 C가 다시 부진하거나 부상이면 이번에 A가 돌아와서 그걸 다시 메꿔주고, 이런 식으로 불펜에서 로테이션을 굉장히 잘 돌렸습니다. 거기다가 여기서도 펑크가 나게 되면 언제든지 트레이드를 통해서 그 자리를 메꿀 불펜을 굉장히 잘 데려오기도 했었어요. 두산이 이런 걸 정말 잘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테이션형 땜빵에 대한 어떻게 보자면 저는 노하우가 쌓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산이 여전히 이런 부분들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팀이다. 더군다나 홈구장을 잠실로 활용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 홈구장 잠실을 사용하는 팀에서 어떻게 투수진을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한 노하우가 잘 쌓여 있는 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향점 보실게요. 투수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곽빈 선수의 성장, 솔직히 작년 성적이면 올해 항저우 아시안 게임 선발 엔트리 뽑혀도 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여기서 만약에 군 문제까지 해결을 한다면 향후에 곽빈 선수는 두산의 선발 자원으로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할 수 있겠죠. 곽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포싱 구위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브레이킹 볼이나 오프스피드 비중도
전체적으로 적절하고, 그러니까 저는 잠실 스타일에 잘 맞는 선발 투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두산 팬분들이 이제 곽빈 선수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바, 어느 순간 뭐 급격하게 제구가 흔들리는 모습, 이런 부분들은 좀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외에도 최근 상위 라운드 투수들의 절반 가까이가 군복무를 하고 있어요. 절반이 결국에는 나머지이기 때문에 미필인 상황이죠. 두산이 현 시점에서 새로운 외국인 투수 스탁 선수가 자기 역할만 해줘도 저는 투수진 전체 뎁스가 꽤 탄탄한 편이라서 여유를 가지고 이 선수들 육성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을 각오하고라도 이병헌 선수를 뽑은 게 아닐까 싶고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진 않고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2022년 드래프트에서 동아시아 전체를 통틀어도 좌완 중에는 이병헌 선수가 구속이 제일 빠르대요. 그러니까 일본에도 대만에도 좌완 중에는 이병헌 선수보다 빠른 구속의 선수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 유튜브 같은 데 들은 것 같은데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다만 분명히 구속이 굉장히 빠른 좌완 투수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최은준 선수의 수술 후 성공 사례, 곽빈 선수의 이 정도면 뭐 절반 이상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자면 토미존 수술 같은 경우에는 손쉽게 재활 가능하고 선발로서 충분히 복귀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 두산만의 자신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수 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에서 생기는 박건호 선수 공백이 좀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현재 주전 이 외야수들 보면 사실 두산이 이게 허접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김인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타팀 가면 주전, 웬만한 정도도 아니죠. 거의 대부분의 팀에서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고, 조수행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웬만한 팀에 가면 네 번째 외야수로는 충분히, 어떤 팀에서는 주전으로 충분히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재환과 정수빈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김인태, 조수행, 거기다가 백업으로 안권수, 그리고 이번에 제대하고 돌아온 두산에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김대한, 거기다가 강진성 선수까지 외야로 돌린다고 하니까, 이게 박건우 선수가 물론 워낙 뛰어난 선수였기 때문에 공백이 좀 걱정되긴 하지만, 전체적인 뎁스를 보면 외야진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다시 좀 아픈 데를 건서 죄송한데 한화나 기아 같은 팀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뭐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내야가 김재호 선수나 오재원 선수가 이제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노쇠화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부상 선수 박계범 공수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고요. 그리고 신인 안재석 선수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이 공격력에서, 타격에서 굉장히 좋은 가능성을 보여줘서 여기도 이게 구멍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강승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수비에서는 조금 이제 뭐 지적들을 받았지만, 워낙 옛날부터 방망이에 재능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선수라서 뭐 기회만 부여받고 계속 꾸준히 내야에서 뛰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보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강진성을 데려올 줄 저는 몰랐거든요. 이 정도면 박혜범, 강승호, 강진성, 거의 보상 선수로 좀 나라 하나를 세울 기세인데, 군복무 중인 상위 라운더 송승환 선수라든지 이유찬 선수, 이런 선수들도 전형적인 두산 스타일로 천천히 육성을 해 나간다면, 글쎄요, 과연 뎁스가 그렇게 약한가 싶고, 포스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 두산은 박세혁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승현, 최용재, 포수진에서도 걱정할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 그리고 이제 두산 팬분들이 많이 기대하시는, 지금 이제 군대를 보냈죠, 장규빈 선수. 제대하고 나면 아마 이제 백업으로, 박세혁 선수 백업으로 계속 기회를 부여받으면서 성장시키겠죠. 그래서 현재 두산이 이 과거에 좀 이렇게 드래프트에서 잘 뽑았고 또 보상 선수까지 잘 데려와서, 현재 야수진만 보면 나이가 그래도 적지는 않은,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육성에 있어서 여유는 있다. 물론 두산의 현재 신인 상위 라운더 선수들이 향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아직은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급하지는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려점 보시면 투스파트 같은 경우에 현재 주축으로 키우는 상위 라운더 선수들 부상 이력이 좀 신경이 쓰이긴 하겠죠. 최원준 선수, 곽빈 선수 전부 부상으로 고생을 했고, 어쨌든 이병헌 선수도 부상으로 재활 기간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이거는 두산이 좀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의 우려점은 팀 내 좌완 투수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 심지어는 팀 내 군 문제 해결한 좌완 투수가 이현승 선수랑 장원준 선수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군필 좌완 투수가 이현승과 장원준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젊은 선수 중에 군대 문제를 해결한 좌완 투수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두산이 2022년 드래프트에서 1차
그리고 2차 1라운드, 2라운드를 전부 저완 투수를 뽑았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작년에 좋은 모습을 잠깐이라도 보여준 최승용 선수, 아직 군대를 갔다 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최승용 선수가 저완 투수로 좀 2022 시즌에 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수 파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 센터라인 주전이 김재호, 오재원의 백업이 최주환, 류지혁이었죠. 그리고 대단하죠. 최주환 선수도 그렇고 류지혁 선수도 그렇고, 뭐 최주환 선수야 뭐 FA에서도 굉장히 큰 금액을 받고 이적한 선수고, 류지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두산이니까 뭐 백업 같은 역할이었지 다른 팀 가면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팀들이 많죠. 이 시절에 비하면 센터라인이 수비력과 공격력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모두 상대적으로 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박계범이나 강승호가 뭐 나이도 많지 않고 아직 가능성이 풍부하죠. 하지만 과거에 이제 김재호, 오재원 요 레벨하고 비교하면 좀 부족한 편이긴 하고요. 백업인 안재석 선수도 공격력에서는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수비는 아직 좀 더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허경민 선수도 나이가 제법 있고, 양석환 선수도 수비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야 수비가 과거에 강력했던 두산의 수비와는 좀 모습이 다른 경향이 있죠. 다만 현재 주전 라인업 자체가 나이가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37, 뭐 6, 8 뭐 이런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두산 입장에서 현재 내야수 육성 부분에서는 큰 부담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차차 안재석을 비롯해서 어린 선수들을 천천히 키워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두산 베어스 신인 드래프트 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LG 트윈스 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녕.